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기자였던 시절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은 컴퓨터 실력이 안 되어서 잘 못 만들지만 원고만큼은 더욱 알차게 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벌 부자 감세, 그리고 서민 약자 관련 예산 줄이기, 이건 처음부터 작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법인세와 부동산세를 낮추더니 올해는 고소득자가 내 세금들을 팍팍 깎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 거치는 세금은 크게 줄어들면서 기획재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59조 1천억, 약 60조가 덜 거칠 전망입니다. 맨날 쓸 돈이 없다면서 정작 여유로운 사람들이 낼 돈은 깎아주고 있는 거지요. 재벌이나 부자에게 세금을 덜 거두면 그 돈이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중산층 서민에게 돌아갈 거라는 낙수 효과를 계속 신봉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낙수 효과는 안 된다는 것이 계속 확인됐음에도 저렇게 밀어붙이는 건 국힘 뿌리 정당들이나 모피아들의 종특이기도 합니다. 또 국가 채무 드립치면서 시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 채무엔 무관심한 것도 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가 낼 주식 양도소득세와 부자들이 낼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당장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줄기에 세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주식 양도세는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1%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되는데요. 이들이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소득세 20%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주식 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약 7천여 명이었는데 전체 개인 투자자의 0.05%에 불과합니다. 현재도 주식 양도세 낼 사람은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아닌 극소수의 부유층밖에 없는 건데 내년엔 이들이 낼 세금마저 깎아주겠다는 거지요. 한국예탁결제원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총 13,368명이며 또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161명입니다. 즉 50억으로 올릴 경우 고액자산가 9,200여 명이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숫자는 불과 9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최소 조 단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주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상속세 완화를 거론했습니다. 물론 이는 가진 게 많은 재벌가의 강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3월 인수위에 전달한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반이나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기도 하죠.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소득세 완화 등 역시 재벌과 부자들이 낼 세금을 감면해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5년간 지속될 경우 약 82조 원의 세수가 덜 거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한 해 평균 16조 4천억가량이 덜 거치도록 해놓았는데 주식 양도세와 상속세까지 완화한다면 세수 펑크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재벌들 세금을 깎아줬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라도 해서 시민들 지갑이라도 두둑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줄줄이 깎았습니다. 역시 입벌구나 노칭을 얻고 있는 윤석열이 입을 벌리면 그랬죠. 윤석열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껍게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는 열흘 뒤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예산을 집중 삭감하는 안을 내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가 폐지 통폐합되거나 감축됐습니다. 윤석열이 약자 보호 얘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목을 조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무분별한 부자 감세가 이처럼 가뜩이나 취약한 사회 안전망마저 더욱 흔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전히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지금도 많은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반지 앞방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가난을 견디다 못하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될 때마다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곤 했지만 그때와 같은 비극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저런 사회 안전망 확충에 실패했고 저런 비극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역시 재정 건전성 드립치며 시민들의 무거운 가계 채무를 외면하던 홍남기를 2번이나 사표 반려하면서까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믿고 쓰지 않았습니까? 당장 짜이라는 원성이 그렇게 컸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벌 부자가 기존에 내는 세금도 왕창 깎아주면서까지 지금도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부수려하는 겁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재벌 부자가 낼 세금까지 왕창 깎아주면서 세수가 비어간다고 우기고 있는데 결국 비어가는 곳간을 뭘로 채울까요? 알게 모르게 또 서민들에게 세금 왕창 물릴 게 뻔하겠죠? 올겨울 난방비 폭탄부터가 걱정됩니다. 이런 정권을 어떻게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원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